이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 패턴인 이제 추상 팩토리, 추상 팩토리 패턴, 추상 팩토리 패턴을 이제 설명드릴 차례인데, 같은 피자 예제를 가지고 계속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자들을 만드는데 뉴욕과 시카고는 전혀 다르게 피자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들어가는 재료도 달라요. 사용하는 치즈도 다르고 사용하는 해산물도 다르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피자를 만들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을 거고, 시카고 피자를 만들 때는 시카고 피자에 들어간 재료들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재료들을 일관성 있게 제공해주는 뭔가가 필요한 거고, 그거를 해주는 게 바로 그 abstract factory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뉴욕 피자 ingredient factory는 4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메소드들은 뉴욕에 맞는 그 빵, 그리고 치즈, 그리고 야채, 그리고 해산물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 또 다른 시카고 피자 인그리디언트 팩토리가 있을 텐데, 거기서는 시카고 피자에 맞는 도우, 치즈, 야채, 그리고 해산물을 제공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크레이프 피자를 부르고 크레이프 베지를 부르면, 하나의 팩토리에서 얘네들을 부르면은 맞는 재료를 다 쓰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객체를 쓸 때 같이 써야 되는 게 있을 때 그 일관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패턴이 이제 abstract factory 패턴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 abstract factory는 provide 여러 종류의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얘네들이 관련이 있거나 같이 써야 되는 걸 이렇게 강제화했고, 잘못된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abstract factor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팩토리와는 A 종류의 A1, B1들을 써야 되겠고, 콘크리트 팩토리 2는 A2, B2 같은 애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이제 abstract factory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GUI 개발할 때도 플랫폼에 종속된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컴포넌트를 써서 이 팩토리를 쓰게 되면 여기서 버튼을 달라 그러면은 요, 요 스타일의 버튼을 주는 거고, 요 스타일의 뭐 체크박스를 주고 그런 거죠. 뭐 테마별 팩토리도 있을 수 있고, 라이트 팀이면 좀 밝은 계열의 색상이 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주는 거고, 다크 팀이면 그러니까 어두운 색상의 컴포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팩토리를 쓰냐에 따라서 일관된 요소들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abstract factor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bstract factory는 객체들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클라이언트 추상화해 줄 때 쓰이는데, 더 핵심적인 것은 응용이 여러 객체 집합 중 어떤 하나로 구성이 될 때 요 구성 요소들이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 구성 부품을 쓰면 얘를 또 써야 돼. 그랬을 때 이제 abstract factory 패턴을 적용해서 사용하면은 그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고, 새로 종류의 프로덕트를 지원하면 많은 변경이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단점들은 그 팩토리 메소드는 불가피한 거예요. 팩토리 메소드는 생성하는 부분을 추상화해 주는 거니까, 생성해야 되는 어떤 제품들이 그 생성해야 되는 애들이 바뀌면은 코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별거 아닌 거고요.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는 상속을 통해 객체를 생성하는 반면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상속보다는 해수의 형태로 전략 패턴처럼 내가 요 팩토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 자체가 좀 다른 거고요.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하나의 객체가 일련의 관련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고 보통 여러 개의 생성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언어에 따라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생성 메소드를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어서도 뭐 다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자바나 C++는 이런 식으로는 추상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패턴은 되게 단순한 패턴이라 많은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책에서는 그 요 장에서는 피자 예제를 가지고 이제 그 팩토리 메소드 패턴, abstract 팩토리 패턴 그리고 그냥 심플 팩토리 패턴. 근데 심플 팩토리 패턴은 원래 그 갱 오브 4 그 23개 패턴에 있는 패턴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new 대신에 어떤 생성 메소드를 쓸 수가 있고 그 생성 메소드를 그냥 또 스태틱 메소드 만들지 않고 일반 메소드 만든 다음에 전략 패턴처럼 또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어떤 방법들을 내가 필요할 때 어떤 방법이 내가 만든 응용에 잘 맞는지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두 개 패턴이 되게 간단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다가는 이제 갱 오브 4에 있는 크리에이셔널 패턴 중에 그나마 또 우리가 많이 쓸 패턴인데 이제 소개가 안 되는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가 안 되는 패턴이 있어서 요 챕터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게 프로토타입 패턴입니다. 프로토타입 패턴.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패턴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객체의 상태가 소수의 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매번 새롭게 생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객체를 복제해서 생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 이제 프로토타입 패턴이라는 거를 사용해 가지고 그 더 효과적으로 객체들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수가 매우 적으면은 프로토타입 객체를 모두 생성해 놓고 유지한 다음에 필요할 때 그걸 달라 그러면 그때 뉴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걸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객체 풀하고 달라요. 매번 복제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얘는 뭐야? 불변 객체는 아니에요. 만약 불변 객체라고 하면은 프로토타입 패턴을 쓰는 게 아니라 객체 풀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애를 계속 쓰는 거죠. 객체 풀은. 그런데 얘는 만들어주고 나서는 각각 애는 또 그걸 쓰면서 그 객체가 자체적으로 상태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타입 패턴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생성해야 되는 구체적인 객체들이 뭘 제공해야 되냐면 복제 기능을 제공해 줘야 돼요. 이 복제를 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패턴이다 보니까 내가 이 패턴에서 생성해둔 객체가 뭘 제공해 줘야 돼? 복제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해 줘야 돼요. 만약에 클래스가 복제 기능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복제하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프로토타입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덕트, 구체적인 생성해야 되는 그것들이 복제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 건데 이 복제 기능은 또 복잡하죠, 솔직히. 복제 자체가. 그래서 자바는 이제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복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C++는 복사 생성자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자체적으로 클래스의 복제 기능을 만들지 않고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카피 모듈이 있어가지고 이 카피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내가 만든 클래스들을 복제하면 돼요. 근데 이 복제할 때
우리가 보통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다들 알겠지만 얕은 복사는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그 공간을 메모리 복사한 게 얕은 복사이고요. 깊은 복사는 단순하게 메모리 복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여러 개의 객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오브젝트 그래프라고 하죠. 그걸 따라가면서 다 복제를 별도로 다 해주는 게 깊은 복사입니다. 그래서 얕은 복사, 깊은 복사가 있고 이 클래스가 깊은 복사가 필요하면은 깊은 복사를 하게끔 자바는 클론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C++는 또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C++는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복사 생성자가 아니라 이동 생성자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객체를 복제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동 생성자를 쓸 일은 없죠. 여기서는. 요 자체적으로는. 프로토타입 패턴 자체에서는 이동 생성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객체를 하나 유지하고 있고 얘를 복사해서 새 애를 만들어줘요. 이동해서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얘 갖고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 자체적으로는 요 패턴에서는 이동 생성자는 필요 없지만 보통 이제 자바에서는 C++에서는 빅5를 만들 때 이제 복사 생성자만 만들지 않고 깊은 복사가 필요하면은 이동 생성자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C++에서는 요 얕은 복사, 깊은 복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멤버 와이즈 카피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C++는 샬로우 커피라는 건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얘 아니면 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 멤버 와이즈 카피이고 내가 멤버 와이즈 카피 갖고 안 되면은 딥 카피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 와이즈 카피는 개별적인 멤버들 단위로 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어떤 객체를 그 해세이로 갖고 있으면 그 객체의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그 멤버 변수를 복제해 주는 거죠. 자동 제공해 주는 멤버 와이즈 카피가. 그래서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프로토타입 패턴을 적용할 수 있고 얘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프로토타입 패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프로토타입 패턴을 쓰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생성해야 되는 그 프로덕트들은 이 복제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잘 이해돼야 되겠고 그리고 C++에서 좀 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시면 좋은 것들은 이제 다양성 객체를 상위 포인트 타입으로 유지하면은 가상 복사 생성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빅5를 만들 때 카피 수업 이디움을 알고 있으면 좀 더 간결하게 이 빅5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를 좀 집중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잘 멤버 와이즈 카피, 빅5, 가상 복사 생성자, 카피 수업 이디움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드리면 이 예제는 이제 그 갱어 4에 나오는 그 예제인데요. 뭐 메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미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미로 안에 방도 있고 뭐 이런 뭐 롤 RPG 게임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미로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탐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메이즈 팩토리를 만들 때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게 이제 그 메이즈 자체가 있고 그 메이즈를 만들 때 이제 필요한 그 방들 그리고 벽, 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메이즈 팩토리에서 만들 때 보면 메이즈를 만들어 달라. 그럼 메이즈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달래 때 이제 복제를 해서 주는 거죠. 매번 내가 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본적인 걸 만들어 놓고 클론을 해줘요. 근데 이 메이즈 팩토리도 이제 만들 때 보면은 내가 각각을 어떤 걸로 만들 건지 심플 메이즈 이렇게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메이즈 팩토리는
요 등록된 애들을 복제해가지고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객체를 복제를 할 때 이제 복제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요 예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문을 복제하고 있어요. 근데 문이 상태가 막 많은데 이제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아, 값이. 뭐만 달라지면은 뭐만 바뀌어야 되냐면 이 문이 어떤 방과 어떤 방 사이에 있는 문인지 요 문을 열어 그거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상태는 늘 똑같이 초기화된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이 문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면 이 문을 열었을 때 어느 방에서 어느 방으로 가는지만 바뀌어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위치 정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기본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복제한 다음에 뭐 멤버 변수가 5개면 5개 중에 한 3개는 늘 똑같이 초기화된 상태로 시작을 하고 한 2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매번 얘한테 5개의 값을 줘서 객체를 생성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패턴은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객체들을 생성해야 되는 객체들이 복제해서 만드는 게 효과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론 자체가 프로토타입 패턴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프로토타입 패턴에서는 거기서 생성하는 애들들이 이제 저 복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보통은 이제 파이썬은 그 카피와 그러니까 카피 모듈에 있는 얕은 복사만 하면 되면 카피를 쓰면 되겠고 깊은 복사가 필요하면 딥 카피를 부르면은 알아서 해주는데 만약에 얘들 갖고는 내가 원하는 복제가 안 되면은 이제 카피와 디커피를 직접 재정의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이게 프로토타입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자는 얘를 복제해서 쓸 때 디카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카피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별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얕은 복사로 된다 하는 거에서 요걸 만들어 놓고 요 자체를 이제 그 카피 모듈을 밖에서 쓰는 게 아니라 요 클론을 불러가지고 요 객체를 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 복제가 필요할 때 그 복제해야 되는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 사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그냥 클론을 부르면 맞는 얕은 복사나 깊은 복사가 불러지니까 좀 편안한 측면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코드는 뭐 특별히 그리고 이제 하여튼 파이썬은 늘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객체지향 언어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그 객체지향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처럼 실제 이제 이 셀프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자식 객체가 있게 되겠죠. 얘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원래는 크리에이트 피처라는 게 여기에 추상 메소드로 있어야 되는데 추상 메소드가 없어도 이 자체가 실제 크리에이트 피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코드는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이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그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구현할 때 크리에이트 피자 같은 거를 추상 메소드로 만들지 않아도 동작을 하는데 추상 메소드로 정의하면 이제 자식 클래스가 그것을 구현하지 않으면 또 객체가 생성이 안 되게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런 항상 파이썬은 그 다른 언어와 좀 다르다는 거를 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생성과 관련된 네 가지 패턴을 좀 간단하게 살펴드렸습니다.